자, 이 클래스 후반부에서는 아마 학습 알고리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디버깅하거나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적합 또는 과소적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는 특정한 도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하지만 우선은 과적합이 발생했다고 생각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에 우리가 맞춘 결과가 다음과 같이 그 분산이 높고 그리고 그 과적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하이 베리언스면서 오버핏된 결과를 우리가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하는 겁니다. 즉, 훈련 자료를 더 많이 모집하면 여기에서는 5개 정도뿐이 훈련 자료가 없었는데 그 사이를 채울 수 있는 많은 훈련 자료, 즉 훈련 자료를 더 많이 모으게 되면 우리가 그 여기에 피팅된 함수가 이걸 피팅하기 위해서는 좀 이것보다는 좀 약간 덜 그 흔들리는 위글리하지 않은 그런 함수를 맞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면 아무리 많은 고차항이 있더라도 그리고 특징이 많은 함수라도 이와 같이 잘 피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항상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그 얻을 수 있는 게 그 항상 선택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이미 많은 집이 판매가 됐고 더 이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은 뭐 이러한 그 더 많은 그 훈련 자료를 얻는다는 옵션은 사용할 수 없는 옵션이 되는 거죠. 자, 과적합을 그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옵션은요, 그 훨씬 더 적은 수의 그런 특징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앞부분에서는 그 모델에 그 그러니까 집의 크기뿐만 아니라 크기의 제곱, 크기의 세제곱, 뭐 제곱, 세제곱, 그리고 3제곱, 4제곱까지도 막 쓴 그러한 경우 있었죠. 자,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다항식에 말하자면 그 고차항 다항식을 말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이번에는 그 고차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징들이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즈뿐만 아니라 베드룸, 말하자면 그 플로어, 그리고 에이지, 에버리지 인컴,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커피숍까지의 거리 해서 한 100여 가지를 우리가 특징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 훈련 자료가 그것을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오버피트, 하이 베리언스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말하자면 이르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은요, 특징을 모두 사용하는 대신에 100가지나 되는 것을 가장 유용한 특징 중에 말하자면은 일부만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와 그리고 베드룸 개수 그리고 말하자면 그 에이지, 그래서 사이즈와 베드룸 넘버 오브 베드룸과 에이지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특징들을 뽑아낸 거고 그리고 가장 그 작은 크기의 어떤 특징 하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사용함으로써 just right, 즉 적절한 피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feature selection, feature 선택, 특징 선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특징 선택은 다소 좀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그 예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특징들만 골라내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 유용한 피처들, 쓸모있는 특징들을 아마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든 거를 버리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만 취하고 싶고 자 그럴 때 가장 적절한 그 특징 집합을 그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클래스 후반부에 가면 또 배우게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적합을 줄이기 위한 세 번째 옵션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 비디오에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기술인데요. regularization, 우리나라 말로는 정규화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랬죠. 이 regularization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적합 모델을 살펴보면은요, 모델 자체에 높은 차수의 말하자면 특징들이 사용됩니다. x, x제곱, x의 3제곱, x의 4제곱 등이 사용되죠. 그리고 이것들이 과적합, 이런 모델을 피팅했을 때 과적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 특징들 앞에 곱해지는 매개 변수 값들이 보통 큰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 하나의 특징, 예를 들어서 4차항을 제거하고 싶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걸 없앨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결과를 이 파라메타 값을 0으로 놓음으로써 이 값을 제거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렇게 0으로 설정하면 특징이 제거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교화라는 방법에서는요, 이 특징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좀 가혹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특징의 영향을 좀 줄여주는 아주 부드러운 방법론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gularization이 하는 일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매개 변수가 각 특징에 곱해지는 매개 변수의 값이 반드시 0이 설정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 대신에 가능하면 그 매개 변수의 값이 작아지도록 이렇게 권하는, 장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차항을 갖고 있는 다항식 모델로 이 피팅을 하더라도 알고리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매개 변수 값을 사용하면은 이와 같이 작은 숫자들의 매개 변수가 찾아진 이러한 피팅은 이 고차항을 사용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 커브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모델에,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에 아주 잘 피팅되는 그러한 곡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그러한 효과가 있을까요? 즉, 정규화가 하는 일은요, 모든 특징을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특징이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특징이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엔 과적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또 우리가 보통 이 W1부터 WJN까지 그리고 B라는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 B를 말하자면은 줄이는 방법으로 이것을 제한하지는 않고요. W1과 WN까지 즉 W가 특징에 곱해지는 매개 변수의 크기들만 이런 정규화하는 방법이 보통 말하자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B라는 바이어스 텀을 우리가 작게 만드는 것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큰 효과는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W1부터 N까지 이 특징에 곱해지는 매개 변수의 크기만 제한하는 방법으로 regularization이 수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이번 비디오에서는 오버피팅,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즉, 만약에 훈련 자료가 더 많이 있다면 그 고차항을 포함한 그러한 복잡한 모델조차도 잘 피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때때로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자, 두 번째 옵션은 이겁니다. 피처 셀렉션을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피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즉
특정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에 영향을, 예측에 영향을 주는 좋은 그러한 피처들만 뽑아서 하위 특징 세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적절한 피처 셀렉션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도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그런 알고리즘 배울 때 우리 후반부에서 공부를 해보겠고요. 이번 비디오와 다음 비디오에서 주제로 나와 있는 regularization이 바로 마지막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매개 변수의 크기, 파라미터의 그러한 그 값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다음 그 비디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고, 항상 많이 그 머신러닝을 학습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그 신경망을 포함한 모든 학습 알고리즘에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매우 유용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그 실습, 그 주피터 노트북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적합의 다양한 그 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롯 기법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추가하든지, 아니면은 차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은 또 회귀 문제인지 분류 문제인지 다양한 경우에 대한 예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 오버피팅, 과적합 문제에 대한 직관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자, 요번 비디오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그 generalization, 정규화에 대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냥 아이디어만 살펴본 거고요. 사실 세부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규화를 적용하는 방법과 그 의미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와 같은 정규화 방법을 적용을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에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그 알고리즘에도 과적합 방지에 동일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